안녕하세요. 콩튜브의 콩가입니다. 지난주에 결과 듣고 엄청 우울해가지고 울면서 라방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뒤로 이번 주에 영상을 올려드려야지 하면서도 약이 바뀌어서 약 부작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말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피곤해서 거의 진짜 잠만 자고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라방 같은 거는 또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바뀌게 된 약과 그리고 지금 저의 상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진짜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월달 결과가 머리는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뿌려져 있던 척수의 암들도 거의 다 사라지고 꼬리뼈 쪽에 조금만 남아있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항암은 계속 퍼제타 허스틴이 필수 항암제 2개만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3개월 검진 결과에서 꼬리뼈 쪽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진짜 이것만 해도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일단 퍼제타 허스틴이 머리 투과율이 거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도 퍼지거나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머리에 새로운 게 2개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뇌종양이 또 재발을 했습니다. 만으로 투병한 지 4년이 넘었고 이제 5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데 항상 머리가 문제고 머리가 말썽이었는데 행복했던 시간은 3개월, 고작 3개월이었네요. 그래서 보통 항암을 하다가 암이 더 커지거나 더 재발이나 다른 데로 전이가 되면 이제 항암약을 바꿔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선택지가 3가지가 있었어요. 키사일라라는 2차 약. 이 약도 머리에 좀 투과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2번째가 요즘에 되게 암 환자들 사이에서 나름 이슈가 되었던 NO2. NO2는 지금 제가 하게 되면은 3주에 600 정도, 주사값만 600만 원 정도 든다고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셨고, 그리고 이제 3번째가 투카티닙이라고 NO2처럼 머리에 뇌전이 환자에게도 머리에 투과가 되는 약. 근데 이 NO2는 국내 승인이 돼가지고 희귀약품센터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서 교수님 처방해주면 주사실 가서 딱 맞는 거. 투카티닙은 예전에 에노투처럼 아직 국내 승인이 나지 않아가지고 희귀약품센터 같은 데서 제가 직접 직수입을 해서 그 약을 제가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투카티닙 같은 경우에는 먹을 때 먹는 약이에요. 이거는 먹을 때 투카티닙만 먹는 게 아니고 허세틴 약이랑 젤로다 약을 같이 먹어야 된대요. 허세틴 먹는 게 아니지, 허세틴을 주사 먹고 젤로다랑 같이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총 3가지 약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금전적인 걸 생각하면 캐사일라를 하고 싶었어요. 캐사일라는 급여돼서 한 20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만 원대면은 실비 처리도 되고 하니까 부담이 없는 가격인데 에노투나 투카티닙은 너무 비싼 거예요. 에노투가 600, 그 투카티닙은 그 약만 해도 3주분이면 800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투카티닙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작년에 내 척수전이 됐을 때 그때는 에노투도 승인이 안 났을 때였죠. 그때는 에노투는 더 비쌌죠, 투카티닙보다. 투카티닙 3주분을 미리 샀거든요. 샀었는데 사둔 약이 있고 그 약 3주분이 1,600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약을 먹자 해서 그 약을 선택을 했고, 보통 3개월이 지나면은 한번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다 둔 약은 3주분이어서 또 3주분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3달은 해보고 이 약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은 에노투나 캐스타일라로 갈지 결정을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약값을 계산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국내 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투카티닙이랑 같이 하는 약들도 다 비급여가 되는 거예요. 보통 허세틴 같은 경우는 한 번 맞는데 5만 원 정도인데 이게 비급여가 되니까 100만 원 정도가 돼버리고, 젤로다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젤로다 시작하는 언니한테 같은 날 시작한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금액 물어보니까 한 17,000원이래요. 근데 저는 약국에서 15만 원 조금 넣는 금액을 냈거든요. 그래서 3주 것만 계산해도 거의 900이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대충 895만 원이니까 90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달 동안 비급여로 3,600이 나와요. 이게 실비 처리도 안 돼요. 그냥 다 비급여예요. 막 어떤 분은 입원해서 받아라 하는데 먹는 약은 입원이 안 돼요. 뭐 주사하면은 오래 맞는 주사하면은 뭐 입원 처리되는 병원이 있고 막 그럴 텐데 일단 먹는 약이라 입원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제약사 한급 뭐 그런 거 있지 않냐 하는데 그거는 국내 승인되고 나서의 얘기지, 저는 제 개인이 외국에서 독일에서 수입해 오는 거거든요. 희귀약품 센터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제약사 환급 이런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투카티닙 하는 분들을 막 찾아봤어요. 같은 약을 먹고 있으니까 부작용 이런 거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데 사기 유방암 밴드에도 예전에 임상으로 투카티닙을 하신 분은 있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그 젊은 유방암 방에도 투카티닙을 하는 사람이 없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한 100명은 될까? 분명 누군가는 하고 있겠죠. 근데 1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예를 들어서 젤로다 같은 경우는 워낙 하는 사람들도 많고 오랫동안 예전부터 먹었던 약이니까 다양한 부작용을 듣고 난 대비할 수 있는데, 이거 투카티닙은 물론 공식 홈페이지 가면은 설사, 뭐 피곤함 등등등 이렇게 막 부작용을 써놓긴 했지만, 이게 제약사에서 이렇게 쫘르륵 써놓은 거랑 직접 겪어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또 다르거든요. 임상도 거기 투카티닙은 먹는 방법이 투카티닙 먹지 말고 젤로다랑 허스틴이랑 같이 하라 해가지고 좀 젤로다랑 겹치는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았어요. 이게 그래서 젤로다 부작용인지 투카티닙만의 부작용인지 모르겠는데, 설사도 있고 뭐 손바닥 발바닥 발진 나고 뭐 진물 나고 막 트고, 이게 젤로다의 대표적인 부작용이잖아요. 그거 있었고, 그리고 피곤함도 그렇고, 뭐 메스꺼움, 구토, 뭐 구내염도 그렇고, 좀 부작용만 보면은 거의 젤로다 부작용이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또 투카티닙을 선택한 이유가, 그때 남편이 저희 교수님한테 가격을 다 빼고 하면은 어떤 걸 제일 추천해 주세요 하니까 교수님 의견으로는 투카티닙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투카티닙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카티닙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투키사, 투카티닙, 그리고 제품명은 투키사. 홈페이지 사진인데요. 보면은 투전이성 유방암. 투키사는 암이 뇌와 같은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졌거나 스스로 제거할 수 없고 하나 이상의 항허투 유방암 치료를 받은 경우 트라스투주맙, 이게 허스틴, 카페시타빈과 함께 사용됩니다. 카페시타빈 젤로다거든요. 보통 암이 다른 신체 부위 이렇게 퍼졌거나인데 뇌와 같은, 그래서 뭔가 뇌에 가는 거를 자신있게 딱 말하는 거나 홈페이지 보고 느꼈어요. 뇌 투하가 잘 되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뇌, 다른 신체 부위는 써지도 않았어요. 그냥 뇌만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효과가 있겠구나 싶었어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 3주에 900만 원 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남편은 계속 해보자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3달 하고 좀 좋아지면 에노트나 캐사일라로 좀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 결정은 그때 가서 하긴 할 건데 100% 비급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살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 정말 내가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했었어요. 진짜 또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프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약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요. 진짜 약이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만약에 이거를 막 진짜 몇 년 하면은 매덕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 낫고 갚으려면, 또 감당하려면 또 엄청 허덕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몸이 나빠질 거고, 이게 뭔가 악순환이 계속 쳇바퀴처럼 굴러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살려보자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좀 위로를 많이 해줬던 게 19년도에 처음에 퍼제타 허스틴을 하고 나서는 몸은 진짜 그 뒤로 항상 문제가 없었잖아요. 지금 5년 차인데 몸은 문제가 없어요. 몸은 항상 깨끗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퍼제타 허스틴 약이 아주 몸을 잘 잡아줬다는 거죠. 근데 머리만 항상 문제였어요. 퍼제타 허스틴은 머리에 투과가 안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머리 투과되는 약이나 주사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뭐 MTX 쓰긴 했지만 그게 표적약은 아니었으니까 처음으로 머리에 표적약을 쓰는 거거든요. 좀 표적 치료제의 퍼도 정말 잘 들었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함으로써 머리 척수에 있는 게 다 사라지고 다 잡히지 않을까, 너무 완치될 것 같다, 이렇게 남편이 위로를 해주고 희망적인 말을 해줬거든요. 남편 얘기 듣다 보니 진짜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머리를 위한 표적 치료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투카티닙인지 젤로다인지 모르겠지만 2가지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무기력함과 피로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것도 적응되겠죠. 또 손발이 언제 벗겨질지 몰라서 매일 2-3번씩 보습에 신경 쓰고 있고, 구내염 방지하려고 식염수로 가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부작용이 별로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그런 걸 바라고 있긴 하지만, 정말 비싼데 이 비싼 만큼
두카티님이 많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나빠졌지만 아직은 사이즈 작고 제가 뭐 그거 가지고 두통을 느끼고 그럴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너무 좌절스러운 상태는 아닌데 그냥 또 이게 반복된다는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